자, 이제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봅니다. 항산화 수치를 높여라. 여러분, 최고의 치료제는 항산화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건강해지려면, 질병을 치료하려면 바로 항산화 수치가 높아지도록 만들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서는 스스로 만들어내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고 하는 SOD라고 하는 천연 항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40이 넘어가면서 이 SOD 생산 능력이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이 넘어가면서부터 옛날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세 이전까지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낳아주셨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항산화제가 타고나기를 너무 왕성하게 많이 만들어지도록 태어난 사람들은 자고 일어나면 피곤이 풀어져요. 그러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대 이후의 건강과 얼굴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40대 이후에는 누구든지 항산화 수치가 뚝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떤 식생활 습관을 가졌느냐, 어떻게 항산화 수치를 잘 공급해주는 생활을 살아줬느냐에 따라서 내 후반부에 이 건강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항산화 수치가 좀 높아지도록 살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활성산소가 들어오는 통로가 세 군데라고 했으니까 항산화제로 그걸 막는 그 길목도 세 군데로 나누어서 맞춤식으로 좀 방어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음식을 통해서 활성산소가 들어오는 것은 좀 격이 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항산화제로 막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할 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운동하는 것으로 항산화제를 더 높여줘서 막아주면 좋겠고, 또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활성산소는 무엇보다도 공기 속에서 찾아낸 항산화제로 막아주면 제일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3대 항산화제를 소개해 드립니다. 항산화제 에이스라고 저는 부르는데, 첫 번째 에이스에서 A는 비타민 A가 되겠습니다. 각종 채소 속에 베타캐로틴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노란색 채소인 당근 속에는 얼마나 많은 캐로틴이 들어있는지 영어로 캐롯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채소든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바로 이 베타캐로틴, 이것이 많이 들어있고, 베타캐로틴을 먹으면 몸속에 들어가서는 비타민 A로 바뀌게 됩니다. 자, 항산화제 에이스에서 두 번째 C는 비타민 C가 되겠습니다. 모든 과일 속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들어 있습니다. 에이스에서 마지막 E는 비타민 E입니다. 여러 가지 견과류 속에 이 비타민 E가 많이 들어 있어요. 이렇게 과일과 채소와 견과류를 즐겨 먹는 사람들은 항산화 수치가 많이 올라가면서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도 과도한 운동을 할 때에 많은 활성산소가 발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런 활성산소는 어떻게 막아줄 수 있을까요? 무리한 과도한 운동을 할 때는 이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을 하면서 항산화제를 다 까먹게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운동을 하게 될 때는요, 활성산소의 수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적절한 운동, 30분 이상 1시간 정도의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항산화 수치를 증가시켜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기 속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어떻게 막아주면 좋을까요? 자, 여기 세포 속에 마이너스 전자가 하나 없는 그런 활성산소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전자 하나만 제공해 주면은 아주 착한 산소로 변할 것 같은데, 이걸 음식 속에 있는 항산화제로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은 먹어야지, 소화시켜야지, 흡수해야지, 운반해야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음이온이 들어있는 산소를 들이마시기만 하면 몇 초 내에 마이너스 전자가 여기에 제공되면서 착한 산소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음니온이 풍부한 공기를 마시는 것은 최고의 항산화제를 마시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음니온이 도대체 어떤 원리로 발생을 하는지 한번 동영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의 필립 레나드 박사가 이 원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레나드 효과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음이온은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독일 사람 필립 레나르트 박사는 그 음이온이 폭포 주변에 가장 많다고 밝힌 바 있다. 맹렬하게 떨어지던 물방울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분리되고 조금 무거운 양이온은 아래로 가라앉아 버리는 반면 음이온은 주변 일대를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낸다. 음이온은 이 작은 물보라에서 탄생하여 따사로운 봄날 오전 산들바람이 부을 때 자신의 전성시대를 구가한다. 자, 물이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쪼개질 때에 좀 무거운 플러스 입자는 가라앉고 가벼운 마이너스 입자인 음이온이 펄펄 날아다니면서 폭포 근처 아니면 파도 치는 곳 또 물이 졸졸졸 흐르는 곳에서 음이온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설악산 힐링센터 바로 뒤에 있는 피골 계곡에 가보면 얼마나 맑은 물들이 졸졸졸 콸콸콸 폭포와 함께 쏟아져 내려오는지 참으로 엄청난 양의 음이온들이 그곳에서 풍겨 나오고 이것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치료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산산조각이 나면서 쪼개질 때 발생한다는 사실을 필립 레나드 박사가 발견을 했는데 영적인 항산화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산산조각 나시고 피 흘려 주실 때에 그 영적인 항산화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항산화제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격하는 활성산소가 알고 보니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로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공격하는 창들이 다양해졌으니 이것을 막아주는 방패도 맞춤식으로 하나씩 딱딱 들어맞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활성산소도 그냥 묶어서 대충 이 활성산소라고 부르고 항산화제도 마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항산화제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은 정교한 맞춤식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들은 어떤 것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맞춤식으로 어떤 항산화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활성산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여기 공기 중에 떠다니는 삼중항산소가 햇볕 속에서 흘러나오는 자외선으로 한 방 딱 맞으면 일중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공기 중에 떠다니는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주로 껍질 부분을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주로 피부를 뜯어먹어서 죽은 깨, 검은 버섯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될 것이고 눈에 있는 껍질, 각막을 뜯어먹으면 백내장이 생길 거예요. 또 코로 들이마시면 코에 있는 점막까지도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폐에 있는 껍질, 점막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면 이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맞춤식 항산화제는 무엇일까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이 껍질 부분을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것은 껍질 부분에서 막아주는 항산화제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 일중항산소의 활성산소 공격을 받으면서도 과일과 채소는 그걸 막아내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게 생산이 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일중항산소의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항산화제는 과일과 이 채소의 껍질 부분에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주스를 내든지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즐겨 먹게 되면 그 속에 베타캐로틴,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얘들이 일중항산소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무력하게 만들어주면서 이런 주스를 많이 먹게 되면 피부가 보호받게 되고 피부가 아름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면서 삽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어서 포도당이 되고 이것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게 되면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되면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데 포도당이 이렇게 태워지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산소를 들이마시는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들이마신 산소 중에서 1% 내지 3%는 불연소가 되면서 초과산화 이온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마다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마다 발생하는 활성산소입니다. 그러니 먹는 항산화제로 어떻게 다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세포 속에서 직접 이걸 막아주는 항산화제, 바로 이 슈퍼 옥사이드 레디칼을 막아주는 항산화제라 그래서 슈퍼 옥사이드 디스뮤타제, 이걸 풀어주는 그런 해독제다라고 하는 말로 약자로는 SOD라고 하는 천연 항산화제가 바로 초과산화 이온을 풀어주는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 초과산화 이온이 SOD라고 하는 항산화제를 통해서 다 해독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중에 일부는 끝까지 변장수를 사용해 가면서까지도 살아남는데 이 초과산화 이온이 H2O2라고 하는 모양으로 변장을 하면서 그 중에 일부는 살아남습니다. 바로 이 H2O2가 무서운 또 활성산소가 되는데 얘를 또 무력하게 해독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얘를 풀어주는 항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셀레늄이 주성분인 카탈레제라고 하는 효소가 바로 과산화수소를 풀어주는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제라고 하는 항산화제가 얘를 해독시켜주는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려면 셀레늄과 같은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되고 이런 미네랄은 각종 견과류 속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H2O2가 다 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또 변장수를 사용하면서도 살아남는데 바로 OH 레디칼이라고 하는 수산화 자유기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서는 다른 것은 다 맞춤식으로 항산화제를 찾아냈는데 이 마지막 OH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풀어줄 수 있는 항산화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이즈가 제일 작아요. 얼마나 잽싼지 일초에 100만 번 정도를 벌써 치고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얘 때문에 암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류의 질병이 발생을 하는데 얘를 막을 수 있는 항산화제를 이론적으로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 OH 활성산소를 잡아먹을 수 있는 최고의 항산화제를 찾아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2010년도에 바로 얼마 전입니다. 네이처 메디신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저널에 발표를 했어요. 이 논문에서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쥐에게 인공적으로 활성산소를 불어 넣어주면서 중풍이 걸리게 했어요. 중풍이 걸리게 했는데 활성산소 중에서도 OH라고 하는 활성산소로 중풍이 걸리게 했는데 과연 어떤 항산화제가 효과가 있고 중풍이 치료될까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항산화제로 쓰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C가 항산화제 아니냐, 그럼 비타민C 먹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타민C는 OH나 수소 H보다도 크기가 176배나 더 큽니다. 이게 급이 맞질 않아요. 덩치가 너무 커서 벌써 딱 치고 나가는데 뒤늦게 쫓아다닐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비타민 E라고 하는 항산화제를 쓰면 어떨까? 비타민 E는 수소보다도 크기가 431배나 되기 때문에 싸움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찾아낸 놀라운 이 항산화제는 바로 활성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OH라고 하는 활성산소에다가
수소 하나를 불어넣어주면 H2O라고 하는 아주 안정된 산소가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치료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백투에덴 힐링 센터에서는 이런 활성 수소가 뽀글뽀글 나오면서 최고의 TDP 판넬을 통해서 나오는 양질의 원적유선이 나와서 뜨겁지도 않은데 몸에서는 비 오듯이 땀이 나오게 해주고 노폐물을 다 배설시켜주는 이 수소 고열 찜질방을 설치해서 이것으로 많은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린 네 번째 뉴스를 살펴보면서 최고의 치료제인 항산화 수치를 우리 몸에서 올려주면 여러 종류의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